안녕하세요. 저는 원광대학교 치과보존과의 최유리나입니다. 구강 내에서 흔히 보이는 스테인과 플라그는 통상적인 스케일러로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제품은 스테인과 플라그 해결에 있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품, 파우더를 이용한 에어 폴리싱 타입의 치면 세마 기구인 마일루노스입니다. 마일루노스 1월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일에 진료실에서 찍은 이 두 사진,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일반인의 눈에는 치아가 하얘졌다는 점이 가장 눈에 들어올 것 같은데요. 우리들 눈에는 치아 주변의 치석과 치태, 그리고 치면의 치태가 사라진 게 보입니다. 신미와 함께 구강 건강도가 한층 높아진 느낌이 나죠. 이러한 변화는 스케일링 적용만으로 가능할까요? 추진 사진 이후 치태 착색제를 적용한 모습인데요. 스케일러를 적용해도 치면의 모든 플라그나 스테인을 제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료실에서 항상 느끼듯 스케일링 이후에도 치면 세마 과정이 필요한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스케일러를 이용한 경성의 치석 제거 이후 치면의 치면 세균막 그리고 치태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더 부드럽고 효과적인 기계적 세정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마일루노스는 에어젯 형식의 치면 세마 기구입니다. 다른 기계적 방법에 비하여 치아 주변 조직의 상처와 임플란트 표면 손상의 위험은 줄이면서 연성의 플라그, 골치 아픈 스테인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부드러우면서 강한 세마 기구입니다. 보통 강하면 적용 시 아플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그 비결은 무엇인지 뒤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치은 연상, 치은 연하로 적용이 가능하고 트리할로스라는 비휴식성 수용성의 이당류를 파우더 입자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몸체의 앞부분이 두 가지 타입으로 제공되는데 필요에 따라 치은 연상용 스프라 노즐과 치은 연하용 페리오 노즐을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페리오 노즐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작용부의 길이가 거의 11.7mm 정도 되는 유연한 일회용 팁을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치준항에 직접 삽입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용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품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치은 연상 적용을 위해서는 스프라 노즐과 파우더 입자가 65마이크로미터 정도인 젠틀 클린 파우더를 이용합니다. 파우더 컨테이너에 파우더를 넣습니다. 컨테이너에 거의 최대로 넣었을 때 2명 환자분의 전학에 적용할 수 있는 분량이므로 필요한 만큼 적절히 파우더를 넣습니다. 이렇게 파우더를 넣은 후 컨테이너 뚜껑을 닫고 유닛에 컨테이너를 장착합니다. 그냥 돌려서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유닛의 앞부분에 스프라 노즐을 장착합니다. 이때 컨테이너 내부를 포함한 모든 용기와 유닛은 잘 건조된 상태여야 수용성 파우더가 물과 다 엉겨붙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치은연화 적용을 위해서는 페리오 노즐과 30마이크로미터 입자 더 고운 페리오 콤비 파우더를 사용합니다. 모든 과정은 거의 유사한데요. 방금 전처럼 이렇게 파우더를 넣고 유닛에 장착을 하였습니다. 다른 점은 페리오 노즐을 장착한다는 점인데 그 앞부분에 일회용 팁을 이렇게 장착하는 과정이 추가가 됩니다. 이를 핸드피스에 적용하면 되는데요.
권고되는 2바의 수압과 3.2바의 공기압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하이엔드 피스 출력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따로 설정을 바꿀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제품 디자인이 좀 독특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잡았을 때 손등에 착 감기면서 손의 피로를 별로 안 주는 훌륭한 그립감을 갖고 있습니다. 유닛의 앞부분 노즐 부분은 한 손으로도 이렇게 방향 전환이 유연한데 360도를 회전하기 때문에 구강 내 모든 부위에 적용이 쉽습니다. 제조사에서 권고되는 적용 거리와 각도는 치면에서 3에서 5mm 정도 떨어진 부위에서 절단면을 향하여 30에서 60도 각도로 분사하여 적용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약간 둥글리듯이 적용을 하면 되고 이 정도 속도로 한두 번 스치기만 해도 치태 및 착색제가 손쉽게 제거가 됩니다. 마일루누스를 적용한 증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적용 대상과 범위는 다양합니다. 플라그와 스테인 제거가 필요한 모든 환자, 모든 케이스들이 적용 대상이라 할 수 있겠죠. 입술질이 능숙하지 않은 아동 청소년기, 전신질환 및 만성치주염으로 인해 입술질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노년기 환자분들, 스케일러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신 환자분들, 심미적으로 치명관리가 필요한 경우, 헤비스모커를 포함한 치아 착색으로 고민인 분들, 그리고 교정치료의 브라켓 본딩 전 세마, 교정 중 관리, 그리고 임플란트 주염의 관리, 보철물 장착이나 수복 전 세마 및 보철 치료 관리 등 다양한 환자군, 다양한 케이스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모든 진료과에서 예방 및 치료를 위해 고르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환자분들께 실제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환자분은 입술질이 능숙하지 않고 치과 치료에 겁이 많던 10세 혼합 치열기의 여자 환자분입니다. 처음 저희 진료실에 의뢰되어서 왔을 때의 초진 사진인데 구강 내 다수 의식이 관찰됩니다. 현재는 환자에 필요한 치료 이후 주기적인 유지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료실 내원시마다 입술질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했으나 아직은 자가 입술질이 익숙하지 않고 시태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어린 환자의 경우 치석보다는 연성이 치태가 대부분이고 환자분도 통증에 민감하기 때문에 초음파 스케일러 적용보다는 치면세마가 더 유용합니다. 루노스를 이용하여 OP를 시행 시 환자분은 이전 스케일러 적용 시에 비해 치료에 잘 적응하였습니다. 다음 환자분은 입술질이 능숙하지 않으시고 이전에 스케일링 시 통증으로 인한 안 좋은 기억으로 스케일링을 받지 못하고 계신 20대 여자 환자분이었습니다. 착색제를 이용하여 치태를 염색하고 마일 루노스를 이용하여 플라그를 제거해 드렸을 때 환자분은 깨끗해진 이를 보며 만족하셨고 더불어 스케일링 시 통증 강도 10 정도라고 한다면 1 정도로 통증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면서 굉장히 만족하고 좋아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정 중에 상악 전치부 외상으로 인해 본과에서 근관 치료 중인 20대 여자 환자분입니다. 당일 본과 진료 후 하악의 브라켓 본딩을 예정하고 있어서 유지 관리 겸 루노스를 이용한 치면 세마를 해드렸습니다. 외상으로 인해 입술질이 조심스러운 상악 전치와 교정장치로 관리가 어려운 구취부, 브라켓 본딩을 예정하고 있는 하악 치면에 대한 효과적인 접착을 위해서 두루 활용된 케이스입니다. 술전 수룩 모습입니다. 한결 깨끗해진 치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환자분은 복잡한 교정장치로 인해 입술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20대 환자분이었습니다. 치간 칫솔을 매번 사용하면서 관리하고 있고 입술질을 열심히 하는 편이시지만 브라켓, 고무줄, 튜브 호선 등이 겹치는 부분들을 정교하게 관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착색제를 적용하여 확인한 이후 마일루누스를 이용하여 오피를 시행해 드렸습니다. 다음 환자분은 치아에 착색이 잘 생겨서 고민인 20대 여환이었는데 이전 치료에서 제가 스케일러나 폴리싱 기구를 이용하여 수면의 착색은 어느 정도 제거를 한 상태였습니다. 다시 한번 치태 착색제를 이용하여 확인한 후 마일루누스를 이용하여 오피를 시행하여 드렸습니다. 상악의 구개측이나 하악 전치부 설면에도 이런 갈색의 스테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이걸 좀 제거를 해드렸는데요. 경성의 치석은 스케일러로 제거하고 나머지 모든 착색 부위는 마이루누스를 이용하여 제거하여 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스테인은 잘 제거가 되지 않는데 마이루누스를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제거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70대 여환으로 원인 모를 치아의 착색으로 인해 심미성에 큰 불편을 겪고 계셨습니다. 커피나 약 등은 이전과 크게 섭취량이 달라진 게 없는데 원인을 모르겠다고 말씀하셨고 1개월 전에 스케일링을 받았는데 착색은 여전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마일루누스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환자분은 깨끗해진 치면을 보면서 굉장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악 전치 설면의 스테인이 고민인 60대 여환이셨는데 스케일링을 받을 때마다 치면의 착색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특별히 해결 방법이 없어서 고민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더구나 환자분은 5년 전 상악 전치부 외상으로 인해 치수가 괴사되어 근건치료를 받으신 환자분으로 평상시에도 상악 전치를 상당히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계시고 치료 시에도 러버댐 시트의 탄성에 의한 외력조차 꺼려하시는 그런 환자분이셨습니다. 환자분께 마일루누스를 적용해서 상악 전치 설면의 스테인을 제거해 드릴 수 있었고 환자분도 적용 시에 특별히 아프거나 불편하지 않았다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다음 환자분은 30번대 구치부 치료를 저에게 받으신 50대 남자 환자분으로 20번대 구치부 임플란트에 노출된 나사성과 주변의 관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루노스를 적용하여 오피를 시행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60대 여성 환자분으로 다른 치료를 위해 내원하셨다가 20번대 어금니 부분 잇몸이 아프다는 증상을 가지고 계셔서 크라운 하방의 깊은 체중낭 부위에 대해 페리오 노즐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적용해 보았을 때 팁이 아주 유연해서 치주낭에 삽입하여 진행하는 과정이 부담스럽지 않고 부드럽게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환자분은 스케일링 했을 때의 통증 강도 10에 비해 5 정도로 통증은 미약하면서도 아주 개운해졌다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태 관리가 잘 안 되어 지속적으로 치근 후식증이 호발하시는 70대 남자 환자분입니다. 46번의 경우 치근 주위로 지하의 수복을 해보기도 하고 36은 깊은 오식으로 근관치료 크라운 수복을 시행한 환자분으로 이계부가 노출되어 있어 치주 관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강 전반에 걸쳐 주기적으로 정기 검진 및 유지 관리, 불소도프를 시행하고 있는 환자분입니다. 어느 날 내원하셨는데 20번대 구치부 크라운 주변으로 연성의 치태와 함께 착색이 존재하고 있어 루노스를 이용하여 오피를 시행해 드렸습니다. 치태와 착색 부위가 사라져 보기만 해도 시원하죠. 환자분 24번의 협측 치경부 및 근심 부분에 우식성 및 비우식성 치질 결손이 있었는데 치태 및 착색으로 가려져 있을 때는 착색 부위와 광화된 초기우식 부위가 구분이 가지 않았고 접착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루노스를 이용하여 오피를 시행하고 나니 광화된 변색된 초기우식 부위가 구분이 되고 치태도 말끔히 제거가 되어서 병소를 한 번 더 정리하고 치아의 수복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케이스들과 여러 가지 문헌들을 통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만나는 구강 내 스테인은 제거가 까다로울 때가 많습니다. 통상 OP에 사용하는 스케일러로 제거가 어렵고 미세한 틈에 존재하는 스테인을 기존의 러버컵이나 브러쉬, 치면 세마제 등으로 기계적으로 직접 접촉시켜서 제거하기에는 한계가 많기 때문에 스테인 제거를 위해서는 에어폴리싱 타입의 기구가 효과적입니다. 마일 루노스는 이러한 까다로운 스테인을 제거하기에도 효과적인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강 내 보철물 주변의 치태나 보철물 상의 스테인, 노출된 임플란트 나사선 부위 또한 관리하기가 난감한 부위인데 진료실에서 손쉽게 쓸 수 있는 스케일러는 스크래치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마일 루누스는 보철물의 위해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에 2020년 발표에서는 트리알루스를 사용한 경우 다른 세마제를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세정 능력은 우수하면서도 치면의 마모도는 더 적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 결과는 세라믹이나 임플란트 표면에 대해 적용을 했을 때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대조군 그리고 다른 제품에서 사용되는 파우더 중 하나인 글라이신과 비교했을 때 우측의 글라이신에 비해 표면에 대한 위해가 적었고 치료를 하지 않은 좌측의 대조군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표면에 대한 위해가 없음을 보여주는 샘 사진입니다. 다음은 치주치료 시 치료 효과에 대한 논문인데요. 임상에서 트리알루스를 치은연화 모드로 적용했을 때 결과를 본 내용입니다. 44명 환자에 대해서 스플릿 마우스 디자인으로 한쪽은 스케일러를 적용하고 한쪽은 트리알루스를 적용해서 3개월, 6개월 경과 시에 치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바와 같이 치은연화 모드로 적용을 하였고요. 기존의 스케일러를 이용한 치료와 3개월, 6개월 비교했을 때 포켓 뎁스, 클리니컬 어태치먼트 레벨 등 치주 상태에 대해 비슷한 정도의 개선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스케일러에 대한 거부감이 크신 경우에서 유지 관리 시 루노스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그와 동시에 기존 스케일러 사용 시에 비해 통증 강도가 반 이하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케이스 중에서도 소아 환자, 스케일러에 거부감이 크신 환자분들에게도 적용하기에 부담이 없었는데요. 환자분들도 스케일러보다 훨씬 아프지 않고 편안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자분들께 통증 강도에 대해 물었을 때는 스케일링 시 비해 반절 혹은 그 이하로 통증이 적다고 말씀하셔서 앞선 발표 결과와 일치했고요. 무향 혹은 민트향이 난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이는 파우더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향이 첨가되기도 해서인 것 같습니다. 트리알로스 입자가 수용성이다 보니 적용 후에는 자연스럽게 녹아 입안에 이물감이 남는 느낌 또한 없다고 하셨습니다. 수복 전 치면의 세마를 위해서도 유용했습니다. 교정치료 전 브라켓 본딩을 하기 전 치면의 세마를 위해서도 혹은 교정치료 중 복잡한 교정장치로 인해서 입술질이 어려운 환자분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도 아주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교정 중인 환자분의 치면 세마를 시행하는 모습입니다. 치면 세마를 하기 힘든 브라켓, 복잡한 교정장치 사이로 치면세마 에어젯 형식의 치면세마 기구가 아주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자인과 적용 각도인데 사실 어떤 제품이든 효과가 아무리 좋아도 적용하기가 불편하면 잘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사용 편의성은 생각보다 제품 사용의 결정적인 요소인데요. 루노스는 그립감이 좋고 헤드가 360도 회전하여 구강 내 치면의 모든 부위에 적용이 쉽습니다. 인체공학적으로 잘 디자인된 기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트리알로스라는 성분이 다소 생소한데요. 수용성 파우더이긴 하지만 구강 내에 적용되다 보니 섭취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신적 안정성에 대해 알아봐야 할 텐데요.
다음 논문은 트리할로스를 포함한 몇 가지 당류의 전신적인 영향을 조사한 식품영양학 분야 논문입니다. 본 논문에서 저자는 트리할로스가 글루코즈에 비해 GI 지수가 낮아 섭취 시 당 조절에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키고 이에 스크로스 대체제로서 식품 개발의 권장됨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섭취가 되더라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파우더인 셈이죠. 이 논문은 글라이신과 트리할로스 파우더 입자가 휴먼 진지발 파이브로블라스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논문입니다. 치은 연화로 적용될 수 있는 에어젯 형식의 파우더 입자 중 대표적인 두 가지를 가지고 파이브로블라스트에 대해 미치는 생물학적 효과를 알아본 것인데요.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단백질들의 발현 면에서 트리할로스는 대조군과 유사한 정도의 결과를 보였고, 결론적으로 운도 클로저 모델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친 글라이신에 비해 대조군과 유사한 정도의 운도 클로저율을 보여주어 치은 적용 시에 염증 반응 없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비교는 아니지만 글라이신 에리스리돌 클로엑시딘과 비교해본 다음 논문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트리할로스가 다른 두 가지 종류의 오피 파우더에 비해 염증 반응을 덜 일으키고 치은 치유에 대해 대조군과 유사한 정도로 나타나 치은 치유를 방해하지 않음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에어젯 형식의 모든 치면세마 기구들은 막힐 수 있다는 게 가장 불편한 점인데요. 이 제품은 수용성 파우더가 물과 만나 엉겨붙은 채로 그냥 두면 내부에서 막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품 사용 전후에 막힘이 생기지 않도록 공회전시키거나 시린지 세척 혹은 초음파 적용, 건조 등의 관리가 중요한데요. 혹 막히더라도 동봉된 어댑터에 시린지를 끼워서 혹은 초음파 세척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했고, 이에 대해서는 온라인상에서 쉽게 동영상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은 모든 부품을 소독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어댑터를 포함한 모든 노즐, 건 등을 오토클레이빙 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간단하게 소독액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어댑터를 노즐이나 건에 끼우고 소독액을 시린지에 넣어서 소독을 하고 바디 전체는 소독액에 침전하는 방법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마일 루노스라고 검색을 하면 온라인상에서 동영상으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은 에어로졸의 발생인데 제품 구매 시 함께 동봉되는 카눌라를 이용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건식 석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술자에게는 페이스 쉴드가 필수이고 환자에게도 가능하다면 페이스 커버를 해주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인체공학적인 디자인, 그립감을 가지고 있어 숫자가 쓰기 좋고 환자에게 편안하면서도 결정적으로 효과적인 세마력을 보여주는 마일루노스는 디자인부터 파우더 성분, 소독까지 여러 부분을 세심하게 연구하여 만든 제품이란 생각이 듭니다. 제조사에서는 교정, 수복, 치주, 임플란트 주변 스테인 제거, 어린 환자, 노인 환자, 스케일링에 거부감이 있으신 환자분들에게 적용이 권고됨을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제가 써보니 부드럽게 통증 없이 치면의 연성 부착물을 제거해 줄 수 있으면서 에어젯 형식으로 직접 기구가 마찰되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그리고 제거가 까다로운 스테인까지 제거해주는 효과적인 세마력을 보여주고 있어 이 모든 케이스에 적절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연령대의 환자분들, 다양한 케이스, 치과 치료의 전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진료실의 필수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치아 스테인과 플라그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 마일 루노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